반도체 만드는 회사한테는 장비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의리 아닌. 마진도 좋고 그 수주 잔고도 38억 유로니까 40조야 얼마야. 그러니까 주가 조정은 매수 매수 타이밍이다. 그 분체 이송 설비 업체예요. 아, 마켓시어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작년 실적의 몇 배가 넘는 저기 그 수주 잔고가 이미 있고 그 수주 잔고만큼을 올해 또 수주해요. 중요한 거 오늘은 말씀드리는 건 네. 그 반도체 업계 반도체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서버가 됐든 그 뭐죠 그 저기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비즈니스 많이 하든 뭐 할 다 필요한 게 뭐죠?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반도체 만드는데 굉장히 싸게 만들어야 뭐가 필요하죠? 장비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비 업체 넘버원 갑.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ASML. 예. 근데 반도체 갑인데 반도체 만드는 회사한테는 장비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의리 아닌 슈퍼을. 슈퍼을 이렇게 제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네. 이제 다음 실적에 대해서 뭐 한 절반 정도 전년 그러니까 대비해서 비교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까 그랬는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근데 뭐냐면 일부 고객이 얘네는 장비를 공급을 오더를 저기 뭐지 그 발주를 주더라도 발주 받아서 오더를 받잖아요. 쇼핑하는데 빨라야 1년 반 걸리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오더가 일부가 그 S사 같은데 이맘때 줘야 되는데 이만큼 오더를 조금 늦출래 좀 다음 분기에 다시 보자.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고객이 발주 시점을 조정하는 것 같다. 이 코멘트가 고객 가격을 빠지게 하는 주가를 이제 그러니까 감산하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EUV 장비도 빨리 구매 안 하고 조금 늦춰볼까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TSMC 둘 중에 하나지.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TSMC가 EUV를 7대3이나 8대2로 가져가는데 좀 늦게 좀 발주낼 수도 있어. 좀 조정할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중요하지도 않고 2분기 실적 중요하지도 않고 그럼 그거 언제 발현되죠? 실적은? 내년도에 발현되거든요. 근데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두라시하다. 올해 실적이 아니고. 그 코멘트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여전히 슈퍼을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봤자 살 거 아니야.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오더를 안 한다 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조금 미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저께 어저께인가 3% 빠졌는데 오늘 다시 1.2% 올랐어요. 이 장에.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맞고 그거를 강조하려고 가져온 거죠. 한번 보시죠. 보면은 마진이요. 아까 그 테슬라가 마진이 조금 빠졌다고 난리 벌써 친 거 아니에요. 19%에서 이번에 11%로 떨어졌다고. 아니 22%에서 19%. 22%에서? 3%포인트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20몇 %, 10% 빠졌다는 거는 작년 YOY고. 작년 대비. 예, 지금 그 원래 애널리스트 기대한 건 22% 정도거든요. 그렇죠. 20 높은 거죠, 사실은. 일반 자동차 업체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19점 몇 %로 나와서 그 4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GP 마진보다 더 낮아졌대요. 그래요? 네. 여전히 그 GM이나 포드보다 높아. GM, 포드는 한 11%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전통적 자동차 업체는 평균 그 매출 총이익률이 한 10% 초반이에요. 근데 얘네는 엄청 빠져갖고도 여전히 19%니까 높은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문들마다도 전부 이 내용이 달라가지고. 아니, 기준은 정하게 돼. YOY인지 QOQ인지 예상 대비인지. YOY로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YO만 빠졌겠지. 그러니까 나도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20%대에서 19%로 떨어진 게 지금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아까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19%에서 11%로 또 지금 11%는 그 트래디셔널 자동차 업체 평균 GP 마진이 11%인데 여전히 갭차가 있다. 빠져도 이런 얘기. 어쨌든 19% 이게 테슬라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ASML은 매출 총액 GP가 50%예요. 야, 대단한 거죠, 저거.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다 빼고 뭐 다시 30몇 %예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아주 폭발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시장보다는 더 아웃퍼폼했지만
아주 폭발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진도 좋고 그 수주 잔고도 38억 유로니까 40조야 얼마야? 50조야. 엄청나게 예수 있고 이게 1분기 실적이 67억 유로거든요. 근데 수주 잔고가 38억 유로 정도 있고 2분기 가이던스도요. 1분기랑 비슷해요. 보세요. 65억에서 7억 70억 유로. 안 빠지나요? 근데 얘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먼트 할 때 얼마 걸려요?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지금 오더 받는 게 내년도니까 오더가 좀 줄면 내년도 이슈가 어떻게 될까 걱정해요. 왜?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은 내년에 그래도 한 20%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오더가 주는 게 이번은 끝나지 않고 계속 줄거나 미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컨설이 있어서 빠진 건데 EUV가 잘 팔리면은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또 기사 났더라고. 삼성전자가 구닥다리 공장 화성에 16, 17이 있는데 그게 낸드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그 낸드가 디램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공급이. 그래서 거기 렌즈를 없애고 그거를 디램 EUV로 바꾼대요. 아.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 낸드가 더럽게 안 좋구나. 적자 한 40% 나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겼겠지.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낸드 이렇게 가면 낸드가 공급 초과율이 조금 줄어지는 효과가 2분기, 3분기 알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감산이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반면에 디램 쪽으로 한 거는 그럼 디램은 장기적 경쟁이 더 있으니까 EUV를 하면은 미뤄졌네. 디램 EUV를 하면은 ASML 거 좀 늦게 나면 다시 오더 하겠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낸드 걸 빼고 디램 쪽 EUV를 다시 공개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오더는 좀 이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오더가 1분기에 하기로 한 거 좀 늘어진 거면 그런 거랑 맞출 수도 있는 거지. TSMC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ASML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아니고 매크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삼성전자 TSMC가 EUV라는 최첨단 미세 공정조차도 한 분기 미뤄지는 게 아니고 내년 투자 모르겠어. 내년 투자도 모르겠어. 이렇게 선언하면은 대체 없는 거지. 그럼 그렇지. 올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실적 얼마지? 그럼 내년 실적에서 한 30% 까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수포월의 존재감이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거에 동의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그런 매크로가 붕괴되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예요? 얘네 장비가 이제 노광 장비라 했잖아요. 반도체는 뭐라 그랬죠? 빛을 잘 모아서 그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웨이퍼한테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비싸게 3,000원 한 대. 3,000원 하는 그게 EUV 밑에 있는 거야. 맨 밑에 EUV 장비, 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파장이 짧은 거. 파장이 짧아야지 그 반도체에서 회로할 때, 트랜지스터 할 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간격을 좁혀야지 칩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EUV처럼 극자외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근데 이거 뭐냐? 위에 아르곤 ARF, KRF는 알 필요 없고 그 전보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 공정 아닐 때 쓰던 거야. 여전히 미세 공정 아닌 것도 잘해. 근데 미세 공정은 이게 잘하니까 잘하고 있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정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거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EUV가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발전이 되거든요. 미세 공정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아까 2,000원, 3,000원 말씀드렸죠. 불과 3년 전에 1,500원이었어요. 아니 이게 집체 하나거든요. 한 3m 되거든요. 3m 되고 한 7m 돼요. 반 같아. 그거 한 대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 1,000몇백억 시작했던 게 10년 전도 아니야. 근데 얘네는 가격이 반도체 가격 다른 장비 가격이 계속 올라. 그래서 다음에 내년부터 나올 EUV 하이 NA 이거는 대구경이라는데 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거는 아마 5천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같은 1년에 한 70대 정도, 1년에 한 60대 정도 만들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몇 천억짜리가 단가가 더 올라가.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좋은 제품이 나오면 말이죠. 성장이 빠지진 않을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는 한계가 있다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 조금 더 분발해 보세요. 그래요? 다음 거를 기다려 볼게요. 옷 좀 바꿔요. 옷 좀 바꾸면 안 되지. 덥네. 큰일이네. 오케이. 그리고 저번에 그저께 말씀드린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DYPNF라는 종목이라서 월요일 날 리포트가 나왔어요. 내용 참 잘 적었어요. 그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제가 깔끔하게
PDF, PPT로 이렇게 올렸어. 아, 이런 거 내가 안 하고 이제는 누구 시켜? 챗GPT 시키면 되는데. 요 내용 있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그림도 그려 하면은 대충 안 하면 지가 알아서 하지.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 한번 해가지고 만들어 와봐요. 아니, 지금 챗GPT 3 가지고는 안 되고, 저기, 그 4.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빙 해가지고 내가 가입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곧 하게 될 것 같아. 올해 가기 전에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더라도 한 20분이면 되니까 30분 되는데 걔네가 시키면 아마 5분 내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2분 내에. 그래요. 이제 예. 네, 좋죠. 못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왔어요. 디자인 그 뭐지? PPT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간격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뭐 간격이 없진 않겠지만 그 차이가 미미한 거죠. 어쨌든 뭐 하는 회사냐? DYPNF. 잘 들으세요. 이 이름에서는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좀 모르겠어. 회사 이름이. 그리고 IR도 더럽게 안 하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그 리스크가 있어요. 거래량도 더럽게 안 돼요. 리스크가 커요. 그런데 리스크가 큰 걸 왜 가져왔냐고. 다음 주부터 네. 향후 1개월 내에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런 일정이 있는 걸로 추론됩니다.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컴플라이언스 걸리니까. 아 오케이. 이렇게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곧 드러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지는 쪽으로. 네, 좋아지는 쪽으로.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저기 어디야 그쵸? 이게 그렇게 쉽게 그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연구만 하신 분이고 오랫동안 업력이신 분인데 회사가 이렇게 바뀔 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애널을 썼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고요. IB 리서치.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펌텍 코리아 엊그저께 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사셨어요? 아니. 어제 빠져서 사셔야 되는데. 그 리포트 쓴 게 IB 리서치라는 절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아니, 제 말이 홀깃하지 않는구나. 아니 그 우리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 이 좋은 인사이트 가지고 오신 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와. 아, 그래요? 어제 이 펌텍 코리아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올렸는데 만 조회수도 안 나와. 더럽게 안 나와. 그거 저기 주가 올라가면 나오겠지. 네. 주가 올라가면 나올 거야. 나올 때까지 갑시다. 아, 갑자기. 매일매일 띄워보세요. 펌텍 코리아. 오케이. 그건 다른 애니멀인데, 그 IB 리서치에서 또 나왔어요. 예. 펌텍 코리아는 그 리포트가 잘 썼는데, 오늘도 다른 증권에 나왔더라고. 오늘 리포트 나왔어요. 흥국증권에서. 펌텍 코리아? 맞나? 펌텍 코리아. 네, 펌텍 그 리포트였나? 하여튼 그거 리포트 나왔어요. 펌텍 코리아. 보시고요. 더 이상 설명, 오늘 DYPNF. 근데 IB 리서치라는 데도 많이 나왔는데, 내용은 참 알찬데, 배열을 잘못해서 다시 가져왔어요. 뭐 하는 회사냐? 파우더 같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하여튼 분체, 나눌 분자, 분체, 소재, 분체되는 뭐가 있을까요? 화학 재료 같은 것도 분체가 되는 거고, 2차 전지에서도 분체하는 그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손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무슨 빗자루로 옮길 수도, 저기 쓰레받기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송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그 분체 이송 설비 업체예요. 아, 경쟁력 있는 회사가 3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고, 얘네랑 독일인가에서 3개 업체가 있어요. 그 마켓 쉐어가 얘네가 작잖아요. 마켓 쉐어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스프로 말씀 많이 드렸죠. 아스프로 어제 많이 빠졌는데 10% 빠지고 그럴 때 사야 되는 건데 아스프로. 아스프로. 어제까지 10% 빠진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야. 경쟁사의 마켓 쉐어를 뺏어 먹는 거예요. 분체 이송 설비. 그래서 원래는 화학 쪽에 들어가는 설비거든요. 화학의 각종 정유화학 쪽에 많이 있거든요, 말이에요. 이송할 게. 그런데 그 기술이 어디 들어가느냐? 2차 전지의 전 밸류체인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작년 실적 보시면 안 되고 작년 실적의 몇 배가 넘는 그 수주잔고가 이미 있고 그 수주잔고만큼을 올해 또 수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작년에 매출이 뒤져봅시다. 얼마인가? 네, 보면 작년에 매출이 1,000억이야. 적자 118억. 최고 매출이 2,000억밖에 안 한 회사예요. 예, 그렇죠? 1,0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뭐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지금 수주잔고가 3,000억이 훨씬 넘어요. 아 그래요? 올해 수주 예상이 3,000억은 될 것 같아요. 그 내년에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작년에 1,000억이라니까?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했다니까 내년에는 더 지금 3,500에 3배, 1조. 아니, 올해 3,000억 잔고를 갖고 있고 이게 보통 이제 1년 내로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3,000억이 붙으면은 그렇죠? 최소한 한 4, 5천억은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마진 20% 잡으면 얼마예요? 한 600억 이상, 800억 든다. 시가총액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가총액? DY. 예. 참 요구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5천억, 5,100억. 예. 그치,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800억 나면은 이거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성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했죠? 지금 매출이 성장이 1,000억, 1,600, 2,000억, 900, 1,100억. 작년에 적자났다가 작년에 이게 안 돌아서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이미 빼서 받아갖고 올해부터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3,000억 이상 되겠죠? 내년에 더 커지죠? 그래서 아까 대충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도.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아까? 5,100억. 그럼 몇 배야? 10배도 안 되잖아. 그렇죠? 뭐 한다 그랬죠? 원래 여기서 한 것이 석유화학 플랜트 이거에 들어가는 건데 그 비즈니스 말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2차 전지의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시는 회사 대학들아 들어가요. 포스코에도 들어가고요. 포스코 거기도 들어가고요. 코스모 거기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화학 업체가 아니고 화학 소재가 아니고 2차 전지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 오도가.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중요한 건 실리콘 응급제. 이게 요즘 핫하거든요. 포스코 포스코 저도 그렇고 저기 OCI도 그렇고 우리가 양극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대표님. 양극재가 전체 그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40%니까. 근데 그거 갖고 배터리 밀도를 높이는데 한계점 비슷하게 가니까 아, 응극재 가지고 좀 해보자 싶어서 응극재에서 뭐죠? 실리콘 응극재를 원래 보통은 이제 인조 흑연을 쓰잖아요. 인조 흑연 더하기 실리콘 응극재 비율을 높이면서 이게 밀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보통 실리콘 응극재를 5% 함유한다 그래요. 그 실리콘 응극재 누가 하죠? 대주전자재는 뭐 한솔케미칼도 한다 그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만들 때 실리콘 응극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한솔케미칼. 아까 대주전자도 있지만 포스코도 있고. 그런데 실리콘 응극재를 할 때 양산 설비에서 거기에서 분체 이송 설비를 얘네가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급한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쪽에 양극재 업사인데 아까 코스모나 이런 쪽에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게 다 수주 잡혀 있어.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데요? 2분기부터 실적이 빵빵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는 그냥 모인 게 아니다. 거기다가 2, 4분기부터 여기 볼틱은 이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볼게요. 이거 석유화학 플랜트 그 저기 중동에 있는 거 그거 수주 잔고 반영이 돼서 실적이 본격화되고 아까 얘네들이 만드는 이 분체 이송 설비를 영어가 헷갈리는데 뉴매틱 컨베잉 시스템의 이름인데 그거 관련해서 수주 인식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아니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야. 봅시다. 뭐 하는 회사냐? 분체 얘기를 안 했는데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료를 이송하는 그 뉴매틱이라는 게 이 공기 압력이라는 소리더라고요. 뭐 이런 거에서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 시작은 누구한테 시작했어요? 석유화학 업체에 시작한 거. 석유화학 업체는 누구예요? 중동에 유가가 올라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투자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분체 이송시 얘네들 하는 게 현금 캐시플로 확실해요. 모든 업체의 석유화학의 이 PCS 이 공급에 독점 수주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아까 볼틱이라는 거는 이게 최대 대장면에 닿은 케미컬 컴플렉스의 아까 분체 이송 시스템 했고 아까 경쟁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켓시어 높은 회사 이런 회사 있어요. 코페리언, 제플린이 있는데 마켓시어 탑 3등이에요. 마켓시어 얘네가 마켓시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은 석유화학 정도에서 2차 전지로 가고 있잖아요. 얘네들 2차 전지 별로 못 하겠죠. 우리가 마켓이 다 있으니까. 우리 2차 전지 쪽에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게 누구? 석유화학 플러스 듣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매출이 아까 뉴매틱 아까 이거 얘기한 거고 파인 케미컬 정밀 화학 제품이잖아요. 화학 거기에 써서 세라믹 분체 다양하게 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런 게 넘어갔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모래 같은 거 석탄 이송할 때도 그 이송할 때 필요한 그런 것에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기 압력을 이용한 파인 케미컬 정밀 화학 제품을 썼는데 이 기술이 2차 전지에 사용된다는 거. 일단 봅시다. 일단 잡은 게 있으니까 석유화학 플랜트가 얼마나 좋은가. 사우디 UAE 유가가 좋으니까. 유가가 이게 단점은 아까 뭐 거래량이 적다. 또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저기 아직 IR이 안 했다. IR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거래량 적은 것도 해소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 지금 캐시카우인 석유화학 플랜트가 꽝 되면은 당장에 2차 전지 되기 전에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리스크죠. 유가가 만약에 60불 간다. 그럼 얘는 좋지. 리스크죠. 그런데 그 리스크는 뭐냐? 60불 가는 리스크는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엄청난 침체로 온다는 그 전제를 까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웬만한 주식이 다 못하고 디펜시브에서 가야 되니까 그 전제는 깔고 벗겨놓고는 거래량하고 그냥 잘 알려지는 게 IR인데 IR은 할 거니까 알려질 것이고 리포트가 조그맣게 나왔지만 그지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래량만 하면은 주가는 제대로 반응하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까지 더럽게 안 나왔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아니 뭐예요? IR 적절한다니까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네, 한다고. 근데 하긴 작년에 보니까 적자를 봤네. 작전 맞지. 예. 예. 근데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 눈 있는 사람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들어갔어. 주가가 이미 조금 올라갔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스크는 고유가가 저유가로 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캐시카우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 뭐 카타르, UAE, 사우디 그동안 누렸던 게 있으니까 하기로 한 거를 뺏기지는 않겠죠. 뭐 23년, 24년도도 쿠웨이트다 뭐 이런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게 궁금하시겠죠. 회사 이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거기 걔네들 뭐 증설한다 하잖아요. 다이렉트 연결이에요. 네. 여기에 2020년부터 설비 수주에서 사업다가 이미 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스모 신소재는. 여기에 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주가 있는 거지. 근데 작년에는 이게 안 들어오고 올해 발현되는 거죠.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도 예상돼요. 폐배터리도. 그 모든 게 이거 양극재 제조 설비에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회사들 중에 하나에 하면은 모든 걸 다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갑시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아시죠? 포스코홀딩스도 자회사에 있으니까 리튬 하잖아요. 네. 리튬 이송할 때 이송 설비. 그렇죠? 아까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제조 설비, SDI에서 셀 제조 설비. 이거 다 이미 공급했다고. 아니면 수준 이미 확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정확히 모르시는 거야.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말씀드린 거 가장 핫한 게 뭐죠? 2차 전지 워낙 약간 거품 라인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걸 찾으니까 뭐 OCI도 찾고 뭐 LS도 찾고 하잖아요. OCI가 LS가 그거 뭐 폴리실리콘하고 그 전력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핵심이지만 뭐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로도 걔네가 기존 사업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 이런 쪽이거든요. 양극재 말고 음극재를 보완시켜서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밀도 높이는 실리콘 음극재 함유량은 5%에서 10% 가잖아요. 현대차도 이오닉 해가지고 아이오닉 해가지고 한 단위가 10%거든요. 거기에 양산 설비에도 얘네가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가로. 그럼 이거 되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달라질 거예요. 이거 되면은 PER이 내가 봤을 때는 20에도 갈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15배 정도는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지금 아까 대충 계산했을 때 뭐지 순익하고 나면 뭐 10배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YPNF. 그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매크로가 안 좋아서 유가가 60불대로 가는 리스크 하나하고 한국 조그만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외국인이 안 산다. 하나 컨선 되는 건 제가 엊그저께 나왔을 때 뭐 또 추천할 거 있어 제가 그래서 좀 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가 달러가 지금 우리는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원화가 약세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시츄에이션이 단기적인 거냐 저번에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있는데 그것이 조금 찝찝해서 그게 찝찝하면 뭐 모든 회사들이 주식이 뭐 특히 한국 주식이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좀 길게 본다면 길게라고 해서 1년 보라는 건 아니고요. 한 분기 내지는 2분기 내에 결판이 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